우리 팀 엔지니어들 정말 필요할 때 서로 얘기하고 있을까? 자, 오늘 함께 파헤쳐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이 질문 어떠세요? 되게 간단해 보이죠? 근데 사실 이게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수십억 달러짜리 타이어랑 초대형 전보제트기.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?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. 그런데 이 두 거대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그 정답은 바로 팀끼리 서로 말을 안 해서 생긴 정말 재앙과도 같은 실패입니다. 이게 무슨 기술적인 결함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소통을 안 한 거예요.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고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10억 달러짜리 실수. 이 소통의 부재가 대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그 심각성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. 대표적인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볼게요. 먼저 포드랑 파이어스톤. 자동차 만드는 팀이랑 타이어 만드는 팀이 서로 조율을 안 한 거예요. 결과는 수십억 달러 손실. 에어버스 A380은 또 어땠게요? 비행기 동체 있잖아요. 그 각 부분을 만드는 팀들이 서로 다른 전기배선 설계를 쓴 겁니다. 당연히 호환이 안 됐겠죠.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돈과 시간이 날아갔습니다. 결국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프로젝트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경영진은 다 물갈이 됐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이 모든 실패가 터지고 나서 관련자들이 전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. 그때 우리 팀들이 제대로 소통만 했어도 이렇게 후회했다는 거죠. 해결책이 이렇게나 뻔한데 왜 조직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? 참 이상하죠.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격차를 찾아내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소통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. 그 비법이 바로 조정 매트릭스라는 도구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조직의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. 제품 설계도를 보면 이 팀이랑 저 팀은 반드시 얘기해야 해 하는 필요한 소통이 있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팀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현실이 있고요.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그 어긋난 부분을 눈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. 이 매트릭스는요,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도를 겹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왼쪽 지도는 기술적인 설계도예요. 제품의 어떤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주죠. 그리고 오른쪽 지도는 소통의 현실 지도입니다. 각 부품을 맡은 팀들이 실제로 누구랑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 두 지도를 딱 겹쳐보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문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눈에 드러나거든요. 특히 두 가지 아주 위험한 신호가 포착되는데요. 첫째, 설계도상으로는 반드시 소통해야 하는데 현실에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곳, 이걸 방치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. 둘째, 반대로 계획에도 없는데 팀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. 이건 미확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. 최첨단 제트 엔진 개발 현장에서 이 조정 매트릭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569,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? 이게 바로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회사 프렛 앤 휘트니의 제트 엔진 이야기인데요. 54개의 핵심 부품 사이에서 설계자들이 찾아낸 기술적인 연결점, 그러니까 반드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점의 개수입니다. 569개요.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복잡하죠?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그 프렛 앤 휘트니 엔진의 실제 조정 매트릭스입니다.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럽죠? 근데 이게 바로 관리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복잡성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소통 엑스레이가 있으니까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거죠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 프로젝트에서 찾아낸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은 딱 두 종류였어요. 첫 번째, 방치된 인터페이스. 이건 뭐냐? 꼭 얘기해야 하는 팀들이 입 꾹 닫고 있는 거. 두 번째, 미확인 인터페이스. 이건 반대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소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긋난 소통의 대가가 과연 얼마였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방치된 인터페이스 딱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1에서 2%나 늘어났습니다.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겠죠. 이것 때문에 프로젝트는 서너 달이나 늦어졌고 결국 다 만들어가던 테스트 엔진을 다시 분해해서 설계 바꾸고 또 재조립해야만 했습니다.
정말 딱 한 번의 소통 실패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불러온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는 문제를 진단했잖아요. 이제는 처방을 내릴 차례입니다.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해결책은 이 3단계로 접근하면 됩니다. 첫째, 지금 우리 팀의 경계가 과연 합리적인지 조직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. 소통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말이죠. 둘째, 문제가 발견된 그 소통 지점 있죠? 거기를 전담 마크할 특별팀을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들을 도와줄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하는 도구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이게 꼭 무슨 비싸고 복잡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어떨 때는요, 그냥 아주 중요한 소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잡고 회의록을 꼼꼼하게 남기는 것.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. 바로 이거예요. 대부분의 통합팀은요, 각 팀들이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그 소통의 퀄리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. 바로 이 점이 바뀌어야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?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조직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소통의 격차가 숨어 있을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우리 조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.